77단의 비밀. 글 방정환, 오디오 제작 마고 스튜디오. 25. 무서운 죄악 내용. 희미하게 불빛이 비치기는 하나마 으쓱하고 컴컴한 방을 셋이나 뚫고 지나서 또 아래로 내려가는 캄캄한 층계를 셋이나 더듬어 내려가니까 바로 그 옆방에 모여 있는지 사람들의 소리가 귀 옆에서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상호의 가슴은 덜컥하였습니다. 그러나 여기까지 와서 도로 돌아설 재주도 없어서 상호는 들키면 잡히고 잡히면 죽을 셈치고 그냥 따라 들어섰습니다. 앞에 선 키 큰 놈이 방문을 열고 들어서자 상호도 들어서 보았더니 거기는 마치 학교 교실 둘을 잇대어 놓은 것만큼 크고 넓은 방에 전등을 5군데나 달리어 밝기가 낮 같은데 무슨 회의인지 30여 명 되는 사람들이 저마다 걸상에 걸터 앉아서 단장의 얼굴을 쳐다보고 있고 아까까지 절름발이 짓을 하면서 걸어오던 능청스럽고 흉악한 단장은 일어서서 한참 연설을 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모여 앉은 사람 중에는 중국 옷을 입은 사람이 10여 명 되고 나머지는 모두 양복을 입었는데 그 중에는 단장의 마누라까지 합쳐서 여자가 5사람이었습니다. 2사람이 들어서자 단장의 연설이 뚝 그치고 무슨 호령이나 한 듯이 모든 사람의 얼굴과 눈이 일제히 2사람에게로 쏠리었습니다. 어찌되나 싶어서 상호의 가슴에서는 갑자기 두방망이질을 치는데 키 큰 중국놈은 차례를 하고 서서 단장의 얼굴을 노려보면서 체조하듯 힘을 들여 왼손 주먹에 오른손 2손가락을 얹고 섰는지라 겁나는 중에도 상호는 그대로 흉내를 내고 섰습니다. 한참이나 서로 마주본 후에 단장이 고개를 끄덕하니까 키 큰 놈은 이제야 한편 끝 걸상에 앉는지라 상호도 그대로 그의 옆 걸상에 앉았습니다. 모여 앉은 사람 중에는 단장의 신임을 받는 사무원이 너덧 사람 섞여 앉아있는 모양이었으나 상호가 코 밑에 수염을 붙이고 있고 칠칠이 암호까지 익숙하게 하니까 먼 곳에 갔다 온 자기네 부하로 한 모양인지 아무 딴 눈치 없이 단장의 연설은 계속되었습니다. 아까 말한 바와 같이 이번에는 조선 경성에 들렀을 때 2 남매의 도망질 사건이 생겨서 잘못하면 우리들의 본색이 탈로 되겠으므로 얼른 경성을 떠나고 조선 땅 밖으로 나오는 것이 편하겠다 생각하고 부랴부랴 짐을 거두어 가지고 도망해오듯 온 것이요. 상호는 그것이 자기 남매의 이야기인 것을 알고 정신을 바짝 차리어 한마디도 빠뜨리지 않으려고 2 귀를 바짝 기울이고 앞으로 다가앉았습니다. 그런데 그 오랍이란 놈은 이내 잡지 못하였고 누이 동생만 잡아가지고 왔는데 그러는 통에 공마단 버리도 못하였거니와 가지고 갔던 아편을 전부 다 처치해버리지 못하고 간신히 3분의 1밖에 못 치웠는데 그 수입이 2,300원. 나머지는 도로 가져왔고 또 조선 계집에 겨우 13살 먹은 것 하나밖에는 걸리지 않아서 그것 하나만 숨겨가지고 왔을 뿐이요. 그러니까 통틀어 말하면 이번 조선 들렀던 일은 성공하지 못한 셈이요. 그러나 그것은 사정상 경성에서 도망해오듯 급히 오느라고 그리 된 것이니깐 하는 수 없는 일인 줄 아오. 그런즉 3분의 2 그냥 가지고 온 아편은 여기 있는 여러 사람이 활동하여 여기서 팔아야겠고 새로 잡아온 조선 어린이는 나이가 13살이나 되고 인물이 제법 똑똑하니까 적어도 150원 이상은 수입이 될 것 같소. 그런데 새로이 한마디 하여야 할 말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번에 경성에서 저희 외삼촌을 만나서 도망한 것을 도로 잡아가지고 온 남이꼬는 이제는 남만 해도 오래 붙어있을 리 없고 또 저희 오라비 놈이 자꾸 빼어가려고 애를 쓸 것이니까 공마단에서는 한시 바삐 그 애가 하는 재주를 다른 애에게 가르쳐가지고 얼른 남이꼬를 팔아버리는 것이 상책이라고 생각하고 있어. 여러 사람도 그렇게 알고 있는 것이 좋겠고 또 어느 때고 오라비 놈이 이것까지 쫓아올는지도 모르는 것이니까 여러 사람들은
각각 주의하는 것이 좋을 줄 아오. 나미꼬는 순자의 일본 이름이었습니다. 이 놀라운 연설을 듣고 있는 상호는 얼굴이 헬스케 벌벌 떨며 앉아 있었습니다. 아, 놀라운 비밀, 흉악한 죄상. 그놈들 77단의 무서운 내용에 몸서리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공마다는 겉 문패에 지나지 못하고 아편을 가져다 넌지시 장사하고 또 조선의 계집애를 꼬이거나 훔치거나 하여서는 중국 놈에게 팔아먹고 아, 어떻게 중취를 하였으면 그 원수를 시원히 갚을 것이겠습니까? 상호의 가슴은 걷잡을 수 없이 떨리었습니다. 더구나 나중에 이야기한 순자를 잃어버리기 전에 미리 팔아넘겨버리겠다는 말에 상호의 마음은 그냥 그 자리에서 소리를 지르고 미쳐 날뛸 것만 같았습니다. 그러나 이 자리에 순자가 보이지 아니하니 우선 순자를 어디다 어떻게 감춰두었는지 그것을 안 후에 할 일이라 억지로 진정을 하면서 상호는 힘껏 눈치를 채려 하였습니다. 그러나 큰일 났습니다. 상호 옆에 앉았던 그 무섭고 징글징글한 키 큰 중국놈이 다가오더니 손목을 확 붙잡았습니다. 상호는 깜짝 놀라 이제는 죽었구나 하고 가슴속에 부르짖으면서도 그래도 어떻게 이놈을 또 속일까 하고 꾀를 내려 하였습니다. 그러나 일은 아주 틀렸습니다. 그때 방문이 덜컥 열리더니 천만 뜻밖에도 진짜 문지기 놈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얼굴을 수그리면서 황급히 뛰어들어와 상호에게로 다가왔습니다. 이제는 틀렸다. 하고 낙심이 될 때 상호의 헬쓱하던 얼굴은 목이 부러진 것 같이 푹 수그려졌습니다.